네, 마켓인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하시는지 탐방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들 중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기대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탐방을 다니면서 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 모멘텀이 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기업이 제노코입니다. 우주항공청 관련한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갖추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기업 보고서만 6번째 작성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올해가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2004년 설립이 돼서 202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위성통신 전문 업체입니다. 위성 탑재체의 핵심 부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항공 전자 장비, 뭐 EGSE 장비 이런 핵심 부품 등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45억 원, 영업이익은 11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고 매출 비중은 위성통신이 약 26%, 그리고 항공전자가 9%, 그리고 그 외에 광전 케이블 같은 핵심 부품이 약 52%를 차지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30% 변동 공시가 나와서 2023년도에 실적이 공개되기는 했는데 매출액이 5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이제 12억 원으로 63%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계속해서 초소형 위성과 같은 위성통신 사업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R&D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 초소형 위성과 관련된 위성 사업 관련 수주와 더불어서 우주항공청이 이제 개청된다라는 이런 모멘텀들을 같이 본다면은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한 652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35% 증가한 5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라던가 시장 경쟁력이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들 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초소형 위성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개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에서는 지금 위성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는 군 쪽에서 더 많은 부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군 쪽에서. 지난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은 정착위성 만리경 1호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지금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은 2025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4.25 사업을 지금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성의 한반도 상공 정찰 주기가 2시간가량 공백이 생기는 굉장히 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기를 30분으로 줄이려면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초소형 위성 사업이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는 주요 고객사인 하나시스템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5월 국방과학연구소와 초소형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 플랫폼과 관련해서 제작 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올해쯤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나라스페이스하고 이제 제노코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시스템은 지난해 말 동사 위성 전원 공급부를 이제 탑재한 국내 최초 민간 소형 SAR 위성을 쏘아 올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주요 고객사가 하나시스템이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 위성 탑재체와 기지국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향후 저궤도 위성 사업과 초소형 위성 사업에 관련적인 직접적인 사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4.25 사업 중에 하나가 2015년부터 25년까지 1조 2,214억 원을 투자를 한다. 항공 우주와 하나시스템이 주요로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이런 수주 프로젝트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노코가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는 일도 꽤나 중요할 텐데요.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지난해 10월 서울 아덱스 2023이 있었습니다.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인데 여기에서 미국 위성통신 기업인 비아셋과 MOU를 체결을 했는데 비아셋 같은 경우는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스페이스X하고 지금 위성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안테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이나 방위 산업 대기업들과의 이런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비아셋의 국내 독점 MRO라고 하는 거는 뭐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 건데 그런 사업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외 위성통신 기업과의 MOU를 체결을 했으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해외 시장 쪽으로도 더욱 진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소형 위성은 이에 상응하는 ESA 안테나라는 게 있는데 비아셋과의 MOU를 통해서 이 안테나 기술 개발도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글로벌 소형 위성 시장이 연평균 16%의 고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한다면은 또 우호적인 업황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에 위성과 관련된 이런 수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제노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통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청 개설 역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노코 역시 좀 수혜가 기대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보고서에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최근에 이제 3일 내에 나온 기사 두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우주항공청의 이제 연봉인데요. 국무총리보다도 연봉이 많고 거의 대통령의 연봉과 맞먹는 2억 원이 넘는 지금 이런 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통령의 우주항공청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첫 번째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기사를 살펴본다면은 이제 채용 설명회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를 돌면서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는 이런 직원들을 구하기 위한 채용 설명회를 또 개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사천공항을 이제 국제공항으로 바꾼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에 정부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미국 스페이스X가 세계 최고 우주 기업으로 성장해 주는데 가장 큰 밑거름을 줬던 게 바로 나사입니다. 나사가 전해준 기술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가 그렇게 성장을 했었고 그러면은 그 사례를 우리나라로 비추어 본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를 보면은 한화가 정부 우주 기술을 전수받아서 지금 우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큰 맥락의 관점에서는 좀 유사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누리호 설계부터 300여 개의 이런 기업이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총괄 발사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이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동사는 하나 시스템과의 이런 공고한 사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맺어왔다는 점이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기관 간의 업무가 겹쳐가지고 이거를 누가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성도 아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좀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 목표 궤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동사의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이 차세대 중형 위성 2호하고 3호에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그럼 어떤 도움이 더 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장이 더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은 정부가 우주 분야 창업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스타트업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금융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건데 R&D 비용을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근데 제가 앞서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훼손된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R&D 비용의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동사의 앞으로의 우호적인 환경 더하기 여기에 이제 영업에 대한 이제 손실이 이제 비용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과 수주 그리고 정책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우주항공청이 5월에 개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이벤트를 앞두고는 그 전까지는 좀 급하게 오르다가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세론 현상을 보이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었지만 지금의 우주항공청 개청은 저는 좀 이제 산업의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서 그럴 수는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 저도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회사의 보고서를 6번째 쓰는데 앞에 5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진짜 이런 우주항공과 관련된 위성산업의 관련주들이 주가가 충분히 리레이팅 될 가능성 이런 환경들이 조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의 매매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중장기 관점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지금 기업들 오늘 이제 컨택 같은 종목들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놓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